월급 200에 중고차 1000으로 찾고 있는데 옵션으로 전후방 센서랑 차 사고에 대한 옵션을 넣고 싶습니다. 사고에 대한 옵션이 어떤 걸 얘기를 하신 거죠? 제가 지금 첫 방이고 해가지고 좀 버벅거려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전방 센서까지 생각을 하시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후방 센서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요즘에 진짜 정말 오래된 차 아닌 이상은 후방 센서 같은 경우는 다 있거든요. 후방 카메라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있어야 그 후방 카메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내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품 내비 아닌 이상은 뭐 사제 내비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돼 있는 차 말고 뭐 안 돼 있는 걸 사셔 가지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되는 이제 내비를 저렴한 금액대의 차를 좀 다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 선에서 종류를 좀 어떤 거를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나 뭐 K3나 이런 준준형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소나타급이라든지. 경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선에서 한번 보면, 뭐 종류로 말씀드리면 우선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이제 모닝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시고, 기아에서는 이제 모닝이나 레이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경차라고 그러면 이제 쉐보레 이제 스파크, 이제 더넥스 스파크 같은 거 요런 게 있고요. 뭐 현대 캐스퍼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금액대가 1000에 사기는 한번 먼저 매물을 좀 같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캐스퍼 해 가지고 뭐 사고는 좀 큰 사고는 없는 위주로 한번 검색을 하면 요런 식으로 저렴한 금액대부터 하면 대략 한 9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벤 모델이라서 이 뒷좌석이 없는 거, 요런 게 이제 1000만 원 밑에고,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원, 근데 차값만 하셨을 때도 좀 1000만 원이 넘어가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캐스퍼는 좀 안 되실 것 같고, 기아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모닝 종류나 레이, 아니면 쉐보레 뭐 예를 들어서 스파크 종류, 여기에서는 어떤 걸 좀 원하세요? 원하시는 종류가 있으세요? 1500이면, 뭐 1500이면 하실 만한 게 좀 있겠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캐스퍼 쪽을 원하시는 건가요? 모닝, 모닝으로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원하셨던 모닝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신형 모델 아닌 이상은 경차에서는 10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서, 우선은 뭐 모닝도 종류가 뭐 더뉴 모닝, 그러니까 23년도부터 나온 게 있고, 이제 뭐 20에서 23년도, 올류 모닝이 17에서 20년도, 연식 같은 거는 대략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위에부터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어, 뭐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들에서는 뭐 부대 비용이나 이런 거 하시면 옵션까지 따져 봤을 때는 뭐 1000만 원이 좀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연식 같은 거 뭐 조금 밑으로 내려가신다 해도 괜찮으면 좀 밑으로 내려가셔도 괜찮으시고요. 18년도 정도? 그럼 올류모닝으로 한번 보실게요. 올류모닝에서 이제 밴 같은 건 빼고요. 아까 옵션 같은 거를 좀 보신다고 하시면, 이제 디럭스 같은 경우는 완전 깡통 모델이라서 디럭스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보통은 럭셔리나 프레스지, 요런 식으로 보시면 좀 옵션이 괜찮은 게 나오거든요. 지금 수원에 럭셔리 모델로 했을 때는 한 41대 정도 나오세요. 여기에 이제 키로수 같은 게 이제 저렴한 것들은 이렇게 키로수가 많은데, 좀 중고차 사셨을 때 뭐 고장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보통 키로수에서 영향력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좀 10만 킬로 미만대 좀 높게 가신다고 해도, 근데 예산이 지금 보시면 럭셔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6만 킬로, 색깔에 따라서도 다 시세가 틀린데,
뭐 색상 같은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거든요. 요런 빨간색도 괜찮다고 하시면 요런 데에서도 이제 옵션 같은 거 같이 보면서 이제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색상이 빨간색 요런 것들이 좀 잘 안 팔려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주행 거리가 많지가 않아도 다른 거 같은 럭셔리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저렴한 편이에요. 키로수가 보면 흰색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8만 킬로 이렇게 키로수가 많은데도 금액대가 별 차이가 없죠. 이런 게 이제 색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월급에 추천하는 중고차가 있을까요? 경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0만 원에서 구매하시면 뭐 진짜 뭐 가성비 있게 구매하신 것 같거든요. 나이대가 좀 어떻게 되신지 잘 모르겠는데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올까 뭐 이런 부분을 좀 따지시지. 근데 경차 같은 경우는 1년간 연간 세금도 한 10만 원인가 뭐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유지비 같은 경우도 뭐 경차는 뭐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는 편도 아니라서 뭐 200만 원 선에서는 충분히 타시고 그렇게 하기는 나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색상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뭐 흰색이 있고 빨간색, 검정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내비게이션 같은 거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내비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내비는 다 있거든요. 이렇게 내비가 달려 있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색상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후방 감지 센서랑 내비가 있는 거로 한번 어떤 게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금액이 비슷하다고 하면 빨간색 8만 킬로대. K3나 아반떼 MD. 근데 한 가지 아실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차값만 나오잖아요. 근데 중고차는 부대 비용이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미만대를 사시던 1,000만 원 이상대를 사시던 뭐 어떤 차를 사셔도 이제 상사 매도비라는 게 44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등록세, 취득세. 근데 아반떼나 K3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값이 800이다 이러면 등록세, 취득세 7%에 공채매 1%에서 8% 정도를 더 추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경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하실 때 이제 등록세, 취득세, 공채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빠지거든요. 예. 그런 거를 다 따져 봤을 때는 경차 같은 경우는 부대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간다 했을 때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시면 차를 보실 때 이제 한 900만 원 선까지 보셔도 차를 고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7년식에 뭐 19년식에 18년식에 뭐 키로수대도 5만 킬로대 이렇게 적은 키로수에 적은, 그러니까 연식 좋은 걸 구매할 수가 있는데, K3나 아반떼로 가시면 연식들이 이거보다도 더 오래되고 이제 같은 800만 원대를 고른다고 해도 옵션하고 이런 거를 다 같은 비슷한 조건으로 따지면 연식이 더 오래되고 주행 거리가 더 많아져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으려면 연식을, 그러니까 키로수를 좀 짧은 걸 선택을 하시려면 연식을 더 오래된 걸 찾으시거나 약간 그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용 용도를 잘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K3나 아반떼 MD를 추천하는 게 솔직히 경차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좀 차가 작으니까 좀 큰 도로를 좀 고속도로 같은 데나 뭐 산업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좀 많이 움직이시면 차가 조금 더 뭐 K3나 아반떼 약간 무게감이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좋고요. 그러면 출퇴근용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거리가 좀 뭐 예를 들어 시간으로 좀 오래 걸리세요? 아니면 고속도로나 예를 들어서 뭐 시내 쪽에 좀 막히는 구간을 타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속도가 나는 구간을 타시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좀 틀려지실 것 같으세요. 30분 정도 걸리시고 공단 쪽으로 30분 정도. 좀 차가 좀 막히시는 거리신가요? 아니면 뭐 80km, 100km 이상 좀 밟으시는 편이신가요? 이렇게 평상시에 다니실 때.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좀 이렇게 정차 구간이 많으신지 아니면 그냥 고속 주행을 좀 많이 하시는지. 아, 차로 10분 거리에 5km. 아. 그러면 좀 많이 막히시는 구간이시겠네요?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출퇴근 용도로 막히는 구간을 타신다고 하시면,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거리로 제가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저는 K3나 아반떼 말고 저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경차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속도를 내고 타시는 게 아니시니까 예, 뭐 위험도나 이런 게 많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차라리 차 연식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좋은 거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아반떼 MD나 K3. 그러니까 부대 비용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지금 대략 한 800 정도, 뭐 800이나 900 선에서 경차는 뭐 이렇게 좀 연식하고 키로수를 짧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K3 한번 가볼게요. 금액대를 900만 원까지 잡고 모델을 상관없이 이렇게 보면, 그리고 아까 비슷하게 한 700만 원 선부터 900만 원 선, 그러면 어떤 차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보통은 요즘에 디젤 같은 거는 안 보시니까 K3에서는 휘발유 이런 거 보시면 연식이 이렇게 되세요. 보시는 것처럼 대략 800만 원대 이렇게 가면 뭐 예를 들어 13년식, 12년식 아니면 이제 트렌디 이렇게 16년식 잘 나오셔도,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18년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내부 자체가 거의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연식이 좀 이렇게 19년식에 뭐 8만 킬로,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거의 900 가까이 맞췄잖아요, K3를. 그러면 연식은 좋은데 그냥 요 내비 같은 경우도 사제로 요 한 40만 원짜리인가? 비싼 게 아니고 열선 시트도 없고 시트도 가죽 재질도 아니고 스마트키나 이런 것도 없고 완전 깡통으로 가시거나 연식을 올리시면, 아니면 이제 옵션 같은 거를 조금 더 올리시면 이런 노블레스급 요런 게 이제 정품 대비 스마트키, 뭐 아까 원하셨던 이제 후방 감지 센서라든지 뭐 그런 거, 예, 요렇게 올라가시면 지금 연식 자체가 12년 13년식으로 가세요. 주행 거리는 59,000km. 근데 아마 찾으실 때 다른 분들은 그냥 키로수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8년 이상, 아까 보신 것처럼 뭐 17년 이상이라든지 뭐 요렇게 골라줄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키로수가 15만, 12만 요런 거 17년식도 나오긴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가시면 나중에 고장이나 이런 거 보통 차들이 한 12만, 13만 대부터 이제 하나씩 고치기 시작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구매하시면 저는 나중에 이제 좀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으실까. 그래서 차라리 K3를 뭐 8,900에 보신다고 하신 것보다는 아까 경차에 그런 키로수 짧은 거, 뭐 좀 약간 신형 같은 모델, 약간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도 뭐 한번 똑같이 한번 볼게요. 700에서 900 선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 밸류라는 거는 옵션이 완전 깡통 모델이거든요. 근데 아반떼가 지금 보시는 거에서 중고차에서는 보통 현대가 이제 수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준준형에서는 아반떼가 가장 비싸게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제 손님한테, 저도 이렇게 욕먹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파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도 10만 킬로 미만대, 10만 킬로 미만대에서 좀 가능하면 많이 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연식이 좀 오래돼도 키로수 작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용으로 아까 뭐 모닝 같은 거를 보셔도 무리하게 뭐 예를 들어 좀 내가 좀 무리가 되는 것 같다 이러시면 굳이 여기서 뭐 이렇게 가실 필요도 없고요. 아반떼에서도 뭐 15년씩 뭐 12년씩 이런 것도 뭐 보시려고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돼요. 뭐 10만 킬로 미만대 뭐 그냥 연식 더 낮은 모닝에서 뭐 조금 더 저렴한 거를 찾으셔도 잠시만요. 이 연식을 잡아놔서 네. 뭐 400만 원대, 500만 원대 이런 데에서도 막 5만 킬로짜리, 6만 킬로짜리 이런 거 이제 사고 없고 요런 거만 사셔도 솔직히 출퇴근용으로 타시기에는 나쁘진 않으세요. 고장이나 이런 부분도 뭐 주행 거리가 짧은데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고장 나거나 이런 거는 제가 여태까지 팔아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매나 뭐 여러 대를 이제 판매를 해보고 리스크 같은 것도 받아봤을 때 이제 연식이 오래돼도 주행 거리가 좀 짧은 거 이런 거 팔았을 때는 뭐 고장이 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없으셨고요, 거의. 근데 연식은 좋은데 키로수가 막 15만, 20만 뭐 키로수가 많은 거를 뭐 카센터 가서 뭐 이렇게 보고 해도 아무리 점검하고 해도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경험을 많이 해서 차라리 약간 뭐 월급 200만 원에 약간 부담이 간다. 뭐 1000만 원까지는 나는 안 가고 싶다. 이러시면 뭐 이런 연식이 돼도 좀 주행 거리가 짧은 쪽, 요런 쪽에서 사시면 출퇴근하시고 이런 거에 가성비 정말 좋게 그렇게 구매하실 수도 있다. 예,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차 같은 경우는 좀 아까 찾으실 때 이런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이런 후방 카메라. 지금 보시면 이게 사제 내비로 매립을 한 거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밖에서 설치하셔도 뭐 한 40만 원대? 예,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새 거로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금액에 그냥 내비가 달려 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하고 그러면 그냥 사셔도 되고 내비 때문에 차값을 올리진 마세요. 예, 왜냐하면 오래된 거 사용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내비를 새로 달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같은 경우도 보통 럭셔리급이면 전방은 없을 거예요. 요런 연식에는. 근데 후방 감지 센서 다 있거나 없으면 한 7만 원, 8만 원 선에서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크게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차를 고르시는 것보다는 차의 주행 거리라든지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 연습할 때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정도 선 보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옵션 같은 게 뭐 생각하신 것처럼 내비가 있냐? 후방 카메라. 근데 내비 같은 경우는 보통 다 핸드폰 가지고 많이 쓰니까 뭐 후방 카메라를 보기 위해서 내비를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뭐 3D 맵 뭐 이런 내비 말고 차라리 내비는 핸드폰으로 보시고 카메라 볼 만한 그런 그냥 저렴한 내비로 후방 카메라 다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신형 같은 경우들이 막 뭐 차선 이탈 방지에 막 후측방 센서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저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선 보시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시트 같은 거 그리고 뭐 스마트 키나 솔직히 뭐 이런 것도 그냥 편리성이라서 뭐 크게 지장은 없고요. 뭐 있으면 뭐 좋겠죠. 아무래도 사용하시는데. 근데 크게 옵션 같은 거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운전 연습하실 때는 뭐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1000만 원까지 굳이 올려가지고 연습용으로 해서 뭐 그렇게까지 사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여유가 되시면 아무래도 연식을 더 짧은 걸 사시면 뭐 좋긴 하시겠죠. 왜냐하면 차라는 거는 어차피 내가 가지고 타다가 뭐 예를 들어서 600만 원짜리를 샀다가 나중에 타고 팔아도 어차피 뭐 시세가 떨어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내 재산이라고 보시고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처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